자, 다들 200쪽에 있는 5장 열린 미분 방정식 이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기본 이 열린 미분 방정식은 앞에서 벌써 한번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한 2.8절에서는 우리 소거법이라 해갖고 D 연산자 쓰는 거 기억납니까? D는 해갖고 dx는 D로 하고 그다음에 D 스퀘어는 D 제곱에 dx 제곱을 이뤄놓고 이거를 D가 들어가는 어떤 대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서 연립 방정식 푸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방금 좀 전에 5장 넘어오기 전에 바로 뭐 했습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 S가 들어간 형태로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그걸 다시 역변환해서 구해내는 이런 걸 했는데, 자, 이번 5장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벡터 또는 행렬이라 하는 거는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 표시법을 이용해 갖고 열린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 2020학년도 올해 지금 들어온 학생들은 하고 2019학번 학생들도 학교에서 행렬을 안 배웠죠. 안 배운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이 원래 2학년 과목이니까는 정상적으로 하면 2019학번들이 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내가 지금 학번들 구성을 잘 지금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앞에 3학년 4학년들은 이미 군에 갔던 학생들은 했을 거고, 만일 2학년들 바로 그냥 군에 안 가고 올라간 학생 같으면 이 행렬을 공부를 안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왜 고등학교에서 그 과정을 뺐는지 모르겠는데, 이 행렬 방식으로 표시법으로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우고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갖고 요 행렬 연산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따로 뭐 모자란 거 있으면은 그렇게 좀 공부를 미리 과거 좀 묵은 고등학교 참고서라든가 또는 뭐 요새 인터넷에 봐도 행렬 단원 어떻게 수학적인 뭐 이런 블로그 올리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 단원들 찾아서 공부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립 방정식을 다루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 플러스 by는 c, 그 다음에 dx 플러스 ey는 f 같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연립 방정식, 이거 풀 때 우리 그동안 많이 했는 게 앞에서 됐지만 x를 소거시키고 y 소거시키고 했는데, 얘를 행렬 방정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F 해갖고 여기를 뭔가 하면 요 개수들 있죠. A, B, C, D. 그 다음에 요 XY는 XY 이렇게 씁니다. 그래 되면 여기 왜 이런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요 행렬에서는 이렇게 요것처럼 요소가 4개 되는 거를 옆으로 가는 걸 요걸 세로로 오는 거를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행렬을 부르고, 이렇게 세로로만 있는 거를 이제 열행렬 가정에 이거는 이 열벡터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세로로만 있는 거, 가로로만 있는 거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행벡터, 가로로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행벡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라는 개념하고 행렬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한 종족이라고 보면 돼요. 한 종족. 더 큰 개념의 종족은 텐스락하는 개념이고, 그 밑에 내려와서 행렬 벡터락하는 개념이 거기에 어떤 차수에 따라 맞춰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이라 하는 거나 벡터라는 거나 똑같은 뭐 개념이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요거를 이제 이 행렬식으로 표현한 거를 풀어내는 방법은 요게 a, b 행하고 x, y 열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곱할 때는 a하고 x하고 곱하고 더하기 b하고 y하고 곱하고, 그래서 c, d, x, y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를 넣으면은 2x-3y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랬으면은 얘를 행렬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수 2 마이너스 3 8이 되고, 여기에다가 x, y는 해갖고 여기에 5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요런 행하고 열하고 곱하면은 2x 마이너스 3y는 여기 있는 5, 3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이거 수학적인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행렬을 이런 식으로 A, B, C, D라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거는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합니다. 2x2 행렬이라고 하고,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요소를 요 행렬을 예를 들어서 A 행렬이라고 부르면은, 그래 행렬은 벡터이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굵게 씁니다. 굵게 진하게. A 행렬은 하면은 이렇게 해갖고는 요거를 전부 요 요소는 A11 요소, A 행렬의 A11 요소, 요거는 A12 요소, 요거를 요거를 다시 하면은 A11 요소, A12 요소, A21 요소, A22 요소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앞에 붙는 첨자가 행을 나타내고 뒤에 기 열을 나타냅니다. 일행 일열, 이거는 1행의 2열, 이거는 2행의 1열, 2행의 2열 요소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요소 표현법에서 IJ라고 해갖고 밑첨자 이렇게 쓰면은 앞에 있는 걸 행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걸 열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간단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1계이면서 선형 열린 미분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종속 변수들은 x1, x2, 땡땡땡, xn 하면서 n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꼴을 했으니까 이렇게 dx1, dt는 하고 했고, 이 경우에는 우리 그동안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x가 거의 독립변수였는데, 이 경우는 x가 종속변수고 t가 독립변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a11t 개수, a12t 개수 땡땡땡 a1nt 개수에다가 x1, x2, xn 나오고 여기 f1t, 그 다음에 dx2, dt, x2에 대한 두 번째 도함수는 이런 식으로 개수 하고 다 x1, x2 땡땡 해갖고 나오고 마지막에 f2t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붙는 f1, 이 f쪽이 제로 되면은 우리 미분 방정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다 왼쪽으로 옮겼다고 생각하면, 표준꼴이 아니고 왼쪽으로 옮겼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에 는 0만 남는 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호모지니어스 동차 또는 제차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ft가 제로가 아닐 때는 호모지니어스 비동차 또는 비제차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수들이 다 t에 대한 함수 또는 상수 개수이기 때문에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이런 묶음을 우리가 선형계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x 벡터를 그래서 진하게 했죠. x 벡터 하면서 x1, x2, x3를 쭉 세로로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 다음에 a 행렬은 하면서 원래 a 행렬 하면 되는 갈로 열고 t라고 하는 것은 얘가 t로 표현되는 이런 뜻이면 t에 대한 함수 같이 t로 표현되는 이런 식으로 행렬 각각의 요소들이 t의 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그럼 xt 안 했네요.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x 지나게 해갖고 t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t는 그 얘네의 독립 변수가 명확하게 t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요 A 행렬은 바로 A1론, A12, A1n 이렇게 해갖고 앞에서 살펴봤는 요 개수들 있죠. 요 개수들로 만드는 개수 행렬입니다. 개수 행렬. 그러면 이거는 행도 n개 행이고 열도 n개 열이고 그러면서 n 곱하기 n 행렬이 되는 겁니다. n 곱하기 n 행렬. 그 다음에 f는 f1부터 fn까지 세로로 늘어났어요. 이거는 입력 벡터. 흔히 이제 벡터락 하는 말, 행렬락 하는 말 쓰더라도 그냥 한 줄 또는 한 행만 있을 때는 벡터라는 이름을 흔히 많이 부르고 이 컬럼 벡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줄 한 열이 아니고 이렇게 뭐 저 요소들을 여러 개 갖고 있을 때는 흔히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흔히 호칭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x1, x2, xn을 d 앞에 d, dx 붙이면은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 부분을 별도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x1 dt, dx2 dt, 땡땡땡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1, x2라 하는 이런 x 벡터를 놔두고 앞에다가 연산자 d, dx를 하면은 이렇게 세로로 된 열 벡터를 그냥 미분한다. 벡터도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그런 미분하면 한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은 각각의 요 미분 연산자 d, dt를 각각의 x1, x2 각각 변수에다가 각각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는 뜻이다. 이렇게 알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개수 행렬하고 요게 x하고 곱했어요. 자, 이거 한번 풀이해 볼까요? a11 x1, a12 x2, 땡땡 a1는 xn, a11 x1, a12 x2, 땡땡 a1n xn. 자, 이런 식으로 쭉 풀어지겠죠? 더하기 요겁니다. 그래서 행렬은 이렇게 행렬끼리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은 여기 2, 3, 5, 1, 3, 2, 2, 1 이래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각각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 돼요. 2하고 3하고 더해서 5 써주고 이거 써고 5 써주고 이거 7 써주고 이거 2 써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일 처음에 있는 요소는 요것들 이렇게 다 전개시킨 거 더하기 F1 하니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 첫 번째 식의 표현이 만들어진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저 고학년들이라 돼갖고 이거 행렬 이거 연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은 혹시 저거 지금 행렬 안 배우고 온 학생들을 생각해갖고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같은 요령으로 쭉 다 풀이니까는 앞에 있는 이런 대수식으로 써져 있는 이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행렬 연산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은 이거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사실은 앞에서 우리 이미 크레이머 룰 하는 거 할 때 걔가 이 행렬에서 나왔고 행렬식에서 등장했는 것들입니다. 그 앞에 또 저 양변에다가 저 바를 긋고 계산하는 행렬식 하는 게 바로 행렬에서 나온 거였는데 자, 이래 된 거를 우리가 어떤 저 벡터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면 행렬 방정식 또는 벡터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벡터를 다치했는 게 결국은 이거 미분했다 이 뜻입니다. 요때 닷은 대신은 만약 독립변수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만은 x 대신은 요 개수 행렬을 a 요거는 x였으니까 ax 플러스 요 개수 행렬을 f 그래서 x 닷은 ax 플러스 f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해졌죠. 표기법으로 봐서는 물론 나중에 실제로 내가 손으로 어떤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좀 뭐 또 귀찮은 일이 좀 생기지만 그래도 뭐 앞에 그냥 일반 대수 연산보다는 행렬 연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정도까지 4 곱하기 4 행렬해가 요소가 16개 이상 넘어가는 것 갚으려면 연산하는데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그래도 컴퓨터 이용하면은 엑셀에서도 원하는 요 A11, A12에 해당하는 요소들 땅땅땅땅땅 쳐놓고 있죠. 각 쉘마다 쳐놓고 나서 엑셀 메뉴 찾다 보면 행렬 연산하는 게 있어요. 그 연산하는 방법 시켜버리면 호로록 그냥 바로 답을 구해줍니다. 아주 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혹시 프로그램 수업에 C 말고 매트랩이라 하는 툴을 저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은 수학적인 어떤 연산 작업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매트랩이라는 이 툴이 바로 앞에가 매트가 의미하듯이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기반으로 한 연산을 하도록 만들어지는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 계산은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에 내장 코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상태에서 요 뒤에 있는 요 F 부분이 여기 없어지고 나면은 이렇게만 남아. 이거는 호모지니어스가 되고, F가 살아 있으면 넌 호모지니어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열린 미분 방정식을 행렬 방정식으로 바꾸는 요령은 dx, dt, dy, dt니까 이거는 왼쪽은 x 다선 계수 3, 4, 5, 마이너스 7을 뽑아내고 xy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소들로 나타낸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x1이 아니다. dt는 3, 4, 5, 마이너스 7에 x, y 이렇게 된 거를 이 부분이 x 다시 되고, 그다음에 이거 행렬인데 이거를 뭐 a라 해도 되고 그냥 행렬을 해도 되고, a 행렬에 이거는 x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3개짜리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여기는 t, 10t, 6t 이렇게 비제차 개기 때문에, 자, 왼쪽 부분은 x 다선 계수 6, 1, 1, 그다음에 8, 7, 마이너스 1, 2, 9, 마이너스 1에다가 x까지 해주고, 뒤에 남는 거 이 뒷부분은 별도로 t, 10t, 6t 따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이 A 행렬 부분을 여기는 X, Y, Z 였는데 A 행렬 부분을 할 때 반드시 X, Y, Z에 해당 순서대로 개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많이 섞어놨다 해버리면은 그에 맞춰서 X, Y, Z 순대로 써줘야 됩니다. 만일 저 두 번째 열이 dy dt는 8x-z 플러스 10t였다 이러면은 두 번째 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8, 그 다음에 y는 없으니까 0, z 부분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 개수 순서를. 만일 이거를 예를 들어서 dz dt가 마이너스 z 플러스 2x 플러스 9y 플러스 6t로 돼 있었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1, 2, 9가 아니고 x에 해당되는 순서 2, y에 해당되는 순서 9, z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1 써주고 x, y, z 순서들을 맞춰서, 이 부분이 순서대로 x, y, z라고 안 돼 있더라도 항상 이 행렬 써줄 때는 이런 식으로 x, y, z의 순서를 맞춰서 개수 부분을 구성해 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렬 나타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런 관로를 하기도 하고 이런 관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우리 여기 교재에는 아마 이 둥그런 관로를 큰 둥그런 관로를 했는데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 선형 열린 미분 방정식을 행렬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해 벡터,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이 x의 성분들은 x1, x2, x3, xn 해갖고 세로로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해 벡터, 솔루션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 그래서 이 x1t가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든다 하면은 x가 2차원이라 하면은 x가 하나가 2의 마이너스 t 나오고 하나는 뭐 sin t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sin t가 나온다 하면은 그래서 이 중에부터만 x1은 2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x2는 sin 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원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x1이라 하고 이걸 x2라고 놓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우리가 저 t를 매개 변수로 나타낸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x는 2의 마이너스 t, y는 sin t라고 되면 매개 변수로 생긴 거 우리가 곡선을 여기다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죠? t가 얼마일 때 x는 t가 0부터 갈 때마다 x 위치, y 위치 잡히니까 그때그때 위치를 그리면은 이런 2차원 평면에서 이렇게 곡선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는 xy에 익숙하지만 여기서는 x1, x2로 했는 거고 이래 t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만일 이 요소가 3개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x3가 lnt가 되는 거 3개 같으면 결국 뭡니까?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가 x1, x2에 따라서 이런 해곡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거를 우리가 흔히 트로젝트리 궤적이라고 부른다 하는 설명이 간단하게 202쪽 하단에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궤적이 놓인 평면, 이 궤적이 놓인 평면을 우리가 위상평면이라고 부른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물리적이라든가 공학적 문제에서 좀 더 좀 자세한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고, 지금 뭐 이게 뭐 해를 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 미분방정식 관점에서만 딱 본다면은 뭐 그냥 이게 해구나, 해를 이렇게 따로따로 안 쓰고 이런 벡터식으로 나타냈구나. 그 다음에 이게 벡터의 각각 성분이 x1, x2 되니까는 x1, x2 평면에서는 그거를 연동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궤적이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값 문제하는 건 앞에서 우리 항상 그 미분 방식 있고 초기값들 있었죠. 그죠? 뭐 x 제로가 뭐 얼마다든가 x 닷 제로가 얼마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초기값도 마찬가지로 벡터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t0 그러니까 제로가 우리가 초기라고 생각했을 때 t0 시간에 있을 때의 x 벡터 값은 이런 식으로 x1, x2, xn이 t0 시간의 어떤 값으로 뭐 0000, 1이든지 111이든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흔히 편하게 할 때 뭐 이거 t 같은 거를 다 생각하고 나면은 x0 벡터는 감마1, 감마2, 감마n 칸처럼 요소들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초기값 문제 하기 전에 우리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해 백탁하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는데 페이지 203쪽에 보면은 예제 2번에 해 백탁 솔루션 백탁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x 닷은 1353의 x 벡터의 해 벡터가 여기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x1 벡터는 어디 된가 하면은 1-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t인데 이런 식으로 벡터 표현 또는 행렬 표현 앞에다가 어떤 상수라든가 어떤 공통되는 거를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가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됩니다. 얘가 안으로 각각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안으로 각각.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t가 되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공통되는 것을 묶어냈을 때는 그 숫자 부분만 해당되는 개수 부분만 해당되는 걸 1-1은 묶어내는 거예요.
이거 이제 표현 방법입니다. x2는 3, 5에다가 익스포넨셜 6t가 되기 때문에 얘도 공통되는 익스포넨셜 6t를 안으로 잡아내면은 3배의 2에 6t가 되고 5배의 2에 6t가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주어진 이 뭡니까 행렬 연립 미분 방정식의 해다. 그러니까는 이 해가 2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이기 때문에 해는 이 대입을 하면은 만족돼야 돼요. 그죠? 만족되는 거니까는 x1 이 벡터가 이 별표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x 다시 하는 것은 요거 미분했는 겁니다. 미분해버리면은 이 안에 거 미분하면 어디 됩니까?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2t 내려오면은 2에 2에 마이너스 2t 여기에 뭔가 하면은 x 다시인데 x1을 다시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뭔가 하면 x 벡터인데 이거의 해니까는 첫 번째 해니까는 x1을 그래서 대입을 한 거고 요거를 지금 이제 전개하면은 요렇게 하면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 그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t니까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는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할 때는 첫 번째 있는 거하고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하고 두 번째 있는 거하고 곱해갖고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는 더하기 마이너스 3의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는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2t 남고 여기는 5하고 2니까는 2배의 2에 마이너스 2t 남죠. 즉 x 다시에 해당되는 요놈이 최종적으로 연산했는 거 대입을 하고 정리하니까는 좌우가 같아졌습니다. 즉 x1 벡터는 주어진 별표 방정식의 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같은 요령으로 해보면은 x2t는 얘를 미분하면은 18에 2에 6t가 될 거고 두 번째 게 미분하면은 30에 2에 6t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x2 다시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직전연산은 3하고 5하고 하면은 3, 2에 6t 플러스 15, 2에 6t가 되고 5하고 3하고 하면은 15, 2에 6t에 더하기 3하고 15, 2에 6t가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36, 18에 2에 6t가 남고 이쪽에는 30에 2에 6t가 돼 갖고 어떻게 됩니까? 좌우가 같아지죠. 자, 그래서 따라서 x1하고 x2 벡터는 해 벡터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미분 방정식에서도 만약 해를 확인하시고 했을 때는 그 주어진 솔루션을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원 주어진 식에 대입해 갖고 는 이퀄이 성립하느냐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식으로 이거 벡터를 이제 대입했을 때는 방금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 벡터 연산을 행렬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행렬 연산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은 아주 문제가 없이 됩니다. 사실 내가 여기 얘기하면서 나누기 했는데 행렬 연산에서는 나누기는 없어요. 더하기 빼기하고 곱하기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초기값 문제 초기값 문제. 그래서 이제 앞에 마찬가지로 미분 방정식 풀 때 우리 초기값이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x 다선 ax 플러스 f라카는 이런 연립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서브젝트 2 하면 이제 저 초기 조건입니다. x0는 이렇게 x0라는 초기 조건을 가지는 미분 방정식을 푸세요. 이건 이제 완전히 행렬 스타일로 되는 연립 미분 방정식 푸는 건데 예제는 뒤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되는 걸 우리가 초기값 문제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미분 방정식 했을 때 이런 식의 조건들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있는 게 뭐 유일해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행렬 A 행렬하고 그다음에 F 행렬의 성분들하고 F가 그러니까 A 행렬 이렇게 이제 두껍게 안 쓸게요. 이렇게 나오고 F 행렬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나오는 것들 각각들 성분들 있죠. 여기 성분들 여기에 표현되는 거 T라 AT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아까처럼 E에 마이너스 뭐 T라든가 여기다가 뭐 사인 T라든가 아까 T에가 들어가는 변수 형태의 펑션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 상수로 10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또 뭐 사인 t 이런 것처럼 t가 들어간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이 요소들 성분들 이걸 성분이라고 하는데 컴포넌트 이런 성분들하고 얘네들의 값들이 각각 점 t0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 i에서 연속이 되면은 요것들이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 되면은 즉 요 성분들이 어떤 분수 형태로 돼갖고 0을 피한다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은 연속이 되면은 이 초기값 문제의 해는 유일하게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정리 5.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연습하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주어진 문제를 풀면은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겠죠. 해가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여기 다루는 요 정도 지금 시간에서는 뭐 그렇게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지금 이렇게 행렬 방식으로 표현되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정리 5.1은 유일하게 유니크한 해가 존재를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요소들의 어떤 t에 대한 함수들이 아주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자꾸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했습니다.